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자, 얘는 어때? 항상 0 이상이지. 예, 왜?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니까 얘는 항상 0 이상이에요. 근데 도함수가 결국에는 0 이상이란 얘기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 함수 fx는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 그래서 얘는 증가하고 있는 함수야.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gx는요. 예, 이제 막바로 갈게. g-x로 막바로 갈게요. 예, 앞에 3 내려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 봅니다. x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얘는 항상 뭐 같아? 0보다 크지요. 그러면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 우리는 이 녀석을 실수 전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맞다. 자, 이제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h-x는 6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8이 나왔어요. 자, 얘를요 완전 제곱식으로 뭔가 빠졌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네요. 결국 얘는 6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4라고 나왔어요. 자, 얘는 몇 이상인 수예요? 마이너스 24 이상의 수지. 이 얘기는 뭐야? 0 이상일 수도 있지만 0보다 작은 음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모든 실수 전 구간에서 예,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해서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판별식 쓰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딱 나와 있어요. 판별식 쓸 거야. 그래, 4분의 D는 B-의 제곱 9 마이너스 3 곱하기 3 해서 9 나와서 0이 나오네요. 예, 판별식 D가 0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요 실수 전 구간에서 증가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프를 좀 봐야지. 그래프가 판별식 D가 0이라는 건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즉 전 구간에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래프로 확인 사살해 주는 겁니다. 그래, 그래프로 확인 사살해야지. 와, 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니까 상황적으로 이런 상황이겠다. 그러면 계속 증가하겠다. 되겠습니까? X축 밑으로 내려오지만 않으면 함수는 전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 녀석 풉니다. 4분의 D 공식 써봤더니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얘는 뭐가 되고 있습니까? 예, 0보다 작은 수가 되고 있어요. 아,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요 그래프 상태가 되겠다. 실수 전 구간에서 증가하는 거 맞아. 되겠죠? 자,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D는 66에 36 마이너스 A, C 라고 했더니 얘는 어때? 0보다 무지 큰 수가 나오고 있어요. 얘는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상황 되겠죠? 예, 그러므로 얘는 실수 전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증가, 감소, 증가를 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근의 분리. 자, 됐죠? 자, 선생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주었던 선수학습 과정에 근의 분리 있었지? 있었지? 근의 분리라는 개념 있었니, 없었니? 없어? 얘들아, 있어, 없어? 근의 분리? 확인해봐. 지금 선생님이 열어서 있었니, 없었니? 너희 선수학습 과정 영상 강의 안 들었어? 수학 상하의 핵심 내용만 뽑아서 선생님이 올려놓은 그 유명한 선수학습 과정 안 봤어? 예. 자, 그러면 이제 양심으로 나는요 근의 분리가 뭔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예, 예, 네.
예, 선생님이 지금부터 근의 분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의 분리라는 과정은 언제 나오는 과정이에요? 수학 상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단원에 나오는 개념이 바로 근의 분리라는 개념입니다. 자, 다시 이제 맨 뒷페이지 펴라이. 예, 여러분, 예, 하나 공부하고 할게. 대부분 영상 강의로 수학상을 커버하고 있지만 하나 안내드립니다. 원래요, 선생님이 1년에 수학상 과정을 3번을 오픈해요. 3월달, 7월달, 12월달. 그런데 올해에는요, 7월달에 수학상 오픈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직강 수업으로 선생님의 수학상 수업을 듣고 싶은 사람들은요, 요번 3월이 마지막 기회예요. 예, 선생님이 수업이 너무 많아서 예, 지금 원래 만들면 안 되는데 대기를 하면서 꼭 넣어주세요 라고 대기하는 학생이 지금 4명 정도 있어서 그 4명의 학생 때문에 이제 수학상반이 3월에 오픈이 돼요. 원래는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하루에 9시간 강의해야 돼. 선생님이 옛날에는 12시간씩 강의를 했는데 요즘에는 예, 늙어가지고 좀 힘이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3월 달에 하니까 혹시 난 수학상 직강 수업을 듣고 싶어요 라는 학생들은요 3월 되기 전에 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이론이에요. 자, 우리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수학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 빨리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야. 방정식의 최대 목적은 무엇을 구하는 거지? 이건 필기 안 해도 돼. 뭘 구하는 거지? 근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은 근에 꽂혀서 근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마구 지랄 발광을 하다가 만들어낸 개념이 근의 공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불러볼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x는 짝수 공식 시작.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라는 근의 공식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수학자들이 가만히 이 근이라는 걸 보니까 이 근이요, 어떤 경우에는 실근이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허근이 나오네. 그래서 실근인지 허근인지 한 큐에 좀 빠르게 판별할 수 있는, 판단해서 구별할 수 있는 식이 없을까? 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뭡니까? 판별식 D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판별식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깔려 있어요. 바로 뭐다? A, B, C라는 요 개수가 모두 다 실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에요. 실계수 조건에서만 판별식을 쓴다라는 겁니다. 왜? 얘가 실수고 얘가 실수니까 얘만 실수면 되겠네? 얘가 실수려면 이 루트 속의 값이 0 이상이 나와야 되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판별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판별식이 나왔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슨 개념이 살짝 가미가 됩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는 개념이 가미가 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는 개념이 이제 가미가 돼서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운 수학이다? 예.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이라면 2차 방정식 이론 중에서 중학교 때 배운 거 이후에 나오는 이론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이후에 나오는 개념이 딱 2개 있어. 항상 너희들이 수학상을 공부할 땐 중학교 때까지 배운 거, 그리고 중학교 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요렇게 2개를 좀 갈라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갈름이 되지 않는 애들은 매일 중학교 것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야. 고등학교 거 하나도 못 가지고 있고. 누구처럼? 지금의 너희들처럼 곤란한 거야. 되겠습니까? 자, 개념 그 2가지 개념이 바로 뭔데? 이 이후에 고등학생들만 만난다는 바로 그 개념.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과 근의 분리라는 개념. 2개가 바로 순수한 고등부의 2차 방정식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실근의 부호하고 근의 분리는 사실은 같은 개념이야. 얘를 엄밀히 말하면 포함하고 있어요. 실근의 부호는 어떤 개념이냐면 너희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지. 두 근이 모두 양근일 때, 두 근이 모두 음근일 때,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이런 수학적인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두 군이 모두라는 말이 나오면 수학에선 항상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풀어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두 군이 모두 양근이려면 우선 실수여야 돼. 막 허수 두 개 갖다 놓고 양근이야 이럴 수는 없잖아. 판별식 D는 0 이상이어야 돼요. 두 군이 모두 양근이려면 두 분의 합은 양수가 나와야 돼요. 두 분의 곱도 양수가 나와야 돼요. 이거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가 두 군이 양근이 될 범위예요. 자, 그럼 두 군이 모두 음근일 범위 뭐예요? 판별식 D는 0 이상. 두 번째, 여긴 필기해야 된다. 실근의 부부터는 얘들아,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니까 0보다 작다. 세 번째,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예요. 자,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일 때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만 따지면 돼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아주 세세한 왜 그래야 돼요 라는 개념까지는 선생님이 안 보여드리고 요 정도만 엑기스로만 개념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이 궁금한 사람은 문자를 보내세요. 선생님 근해 분리 찾아서 올려주세요 이러면 선생님이 강의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본 적 있지? 그치? 예. 좀 기억을 해. 개념의 제목 밑에 기억을 하세요.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되셨으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실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는 차이점이 뭐냐면요. 똑같은 개념인데 얘는 기준이 0이다. 얘는 기준이 0이 아닌 어떤 다른 숫자가 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기준을 7이라고 해볼게요. 기준이 0에서 바뀌어버리는 게 바로 근의 분리가 되는 거예요. 즉 근의 분리 문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두 군이 모두 7보다 클 때, 두 군이 모두 7보다 작을 때, 한 근은 7보다 크고 한 근은 7보다 작을 때, 이렇게 기준이요 0에서 7, 다른 숫자로 바뀌는 걸 우리는 근의 분리라고 해요. 즉 실근의 부호보다 얘가 조금 더 발전된 유형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근의 분리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래프가 필요해요.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반드시 그린 후에 문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두 군이 모두라는 말 나오면 항상 몇 가지 조건 만족한다? 세 가지. 첫 번째, 판별식 D는 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대칭축의 위치를 따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를 따지셔야 돼요. 얘도 똑같아요. 같은 개념이야. 즉, 선생님이 지금은 복잡한 내용이어서 설명을 안 하는데요. 얘하고 얘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수학에서 얘와 얘가 관련이 있어. 그거는 선생님 수업을 영상으로 좀 확인하세요. 자, 됐지? 그럼 이제 눈치가 생기지. 눈치가 생기지. 와우, 구조가 비슷하구나. 그럼 이 녀석은 뭐만 따지면 되겠어? 예,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하나만 따지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근의 분리라는 개념이에요. 자, 본 적 있지? 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2차 방정식 이론 두 개는 좀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요 개념이 수학 상에서 배웠던 개념이 요 위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드디어 개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가 개념의 제목은요. 3차 함수가 제한된 여기 뭐가 들어갈 것 같아? 구간이에요. 구간에서 증가 혹은 감소하도록 이라는 표현이 문제에 나온 거야. 자, 앞에 우리가 배웠던 유형은 뭐야? 3차 함수가 실수, 전 구간에서 증가하거나 전 구간에서 감소한다 였지. 근데 이제 문제 유형이 바뀌어서 실수 전 구간이 아니라 뭐야? 특정 구간에서 증가 혹은 감소한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어쨌든 증가 감소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이 3차 함수의 뭐부터 구해봐야 됩니까? 도함수를 구해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2차 도함수가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네? 도함수를 구해봤더니 2차 도함수가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문제를 푸냐? 그래프를 그린 후 근의 분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린 후 근의 분리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 개념부터 큰 소리로 2번만 읽고 기억하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3차 함수가 제한된 구간에서 증가 혹은 감소하도록 2차 도함수가 미지수 포함 그래프를 그린 후 근의 분리 한 번 더 3차 함수가 제한된 구간에서 증가 혹은 감소하도록 2차 도함수가 미지수 포함 그래프를 그린 후 근의 분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근의 분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가 나와있네요. 자,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1이 구간 1,2에서는 감소하고 구간 3, 무한대에서는 증가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연속된 다항함수가 증가, 감소 이런 표현 나오면 100% 뭘 구해놓고 푼다? 도함수. 그래서 도함수를 그렸습니다.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ax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얘는 어때? 어떤 특정 구간에선 감소, 특정 구간에선 증가 이런 식으로 실수 전 구간이 아닌 특정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 문제인데 도함수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 그래프를 그린 후 근의 분리예요. 자, 근의 분리라는 개념은 2차 함수의 이론입니까? 3차 함수의 이론입니까? 2차 함수. 그러므로 우리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fx가 아닌. 자, 얘 그립니다.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인 요런 함수가 될 거야. 자, 그런데 얘가 뭐래요? 구간 1,2에서는 감소하고 라는 얘기는 1과 2가 있을 때 1,2 사이에서는 항상 x축 밑에 있어야 돼요. 도함수가요 밑에 있다는 것은 감소한다는 얘기고 그래프가 위에 있다는 건 증가한다는 얘기거든. 감소하고. 그리고 구간 3, 무한대에서는 증가한다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3은 요게 이렇게 있어서 3, 무한대에서는 증가해 라고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 자, 여기에는요 두 근이 모두 이런 표현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오히려 반대로 한 근은 지금 이 문제는 한 근은 뭐 1보다 작고 한 근은 뭐 1보다 크고 요런 상황이에요. 즉 두 근이 모두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으면서 근이 분리가 되고 있는 요런 상황이지 뭐만 따져주면 됩니까?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만 따져주면 돼요. 자, 그럼 이 그림을 보고 얘기해봐. 여기에 경계가 되는 경계점 몇 개 보입니까? 경계가 되는 이런 그림을 그릴 때 경계가 되는 경계점 몇 개 보여요? 점 몇 개 보여? 3개. 누구? 1, 2, 3이에요. 경계점에서의 y값 그게 뭔데? 경계점에서의 y값 f-1요. 왜? 요 그래프잖아. 요게 1로 쓸 때 이게 y값이야. 얘의 부호를 보는 게 중요하대. 두 번째 f-2야. 경계점에서의 y값, 얘의 부호가 궁금하대요. 자, 세 번째, 경계점에서의 y값, 얘의 부호가 궁금하대요. 묻자. 얘는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얘는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얘는 0보다 커요. 작아요. 크다.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F-1을 구해볼 거야. 즉 X자리에 1 대입하면 구할 수 있겠네요. 어떤 식 나옵니까? 3 플러스 2 A는 0보다 작다. 2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라고 나왔어요. 2 대입합니다. 12 플러스 4A는 0보다 작다. 4A는 마이너스 12보다 작다.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3 대입합니다. 27 플러스 6A는 0보다 크다. 6A는 마이너스 27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2분의 9보다 크다 라고 나왔어요. 질문. 이 세 개를 AND로 만족해야 돼요? OR로 만족해야 돼요? AND. 셋 다 만족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황 봤더니 그래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그래프가 뭐 다 이쪽으로 가네. 예,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다라고 나와서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봤더니 요 영역 나오네요. 정수 A의 개수 구하래. 요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는 어떤 정수가 가능해? 마이너스 4 몇 개? 1개. 오씨, 잠시만. 하나 틀렸어. 뭐 틀렸을까? 선생님이 어디에 틀렸을까? 네? 판별식. 판별식? 0 포함. 예, 등. 왜냐면 봐요. 이 구간을 놓친 거예요. 열린 구간이지. 열린 구간이지. 그치? 1을 안 포함하기 때문에 1이 여기 와도 1 옆에 있는 건 음수가 되잖아. 그치? 선생님이 이 열린 구간을 놓쳐서 그래요. 1일 때는 0이어도 된다라는 얘기야. 1보다 조금 큰 부분만 음수면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1일 때는 0이면 돼. 2일 때도 0이면 돼. 예, 열린 구간이니까 3일 때도 0이면 돼.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부 다 요렇게 등호를 붙여주시고 등호가 붙었으니까 여기도 새까맣게 칠해주시고 정수를 구했다니까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나오네요. 답은 2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실수를 했지만 이게 너희들에게 굉장히 좋은 훌륭한 교훈이 되기 바래. 이게 열린 구간, 닫힌 구간이냐에 따라서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저 하얀색으로. 네. 자. 쉬다 갈까요? 네. 지금 7시 16분입니다. 21분까지 쉬고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다. 고등학생은 참 이게 모순인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 되는 순간 갑자기 그 있던 시간이 다 사라지면서 공부를 할 수 없게 되는 정말 이상한, 예, 선생님도 지금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고등학생이지,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잠 줄여가면서 공부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고1도 있고 고2도 있고 이제 중학생도 있고 이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나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대강했다가 나중에 재수할래? 이런 친구들은요. 재수에도 실패해요. 실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나는 나중에 재수할래. 선생님은 재수를 해봤잖아. 선생님 원래 학교를 연대를 다니다가 서울대를 가려고 재수학원에서 지내봐서 알아요. 재수학원은 어떤 줄 아세요? 진짜 신기한 게요. 엄청 썰렁하고 추워요. 그 기운이, 애들이 발산하는 기운이 음울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7월 달 때까지 겨울 파카를 들고 다녔어요. 너무 추운 거야. 5월이 돼도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좀 이제 더워지나 했더니 갑자기 학원에서 정말 시베리아 같은 그 에어컨을 틀어서 6월에도 파카, 7월에도 파카. 왜냐면 강의실이 막 150명씩 들어가는 강의실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결국엔 재수를 하던 1년 내내 파카를 입고 지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내가 재수학원에서 파카를 입고 지낼 때 선생님은 또 대학생이었잖아. 선생님이 신촌 그 연대 옆에서 그때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지나가면서 학교를 들르는 거야. 재수학원으로 가는 길에 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를 가면 연대는 3월에 가도요. 그 추운 3월에 가도요. 여자애들이 정말 화사한 파스텔 톤의 그 짧은